네, 위원님, 두 위원님들의 그 실력이 위원님한테 또 전수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 비결이 담긴 또 새로운 전략이 있을까요? 주식은 경험이 있다 보면 네. 내공이 생겨요. 네. 그 내공이 있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또 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다 과정한 거 조금만 하면 아주 포장이 잘 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갈 주식이냐 못 갈 주식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항상 그 고래 기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조건이 잘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으면 재료가 없어도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배가 고플 적에는 그냥 물에 말아 먹어도 배부르게 먹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재료가 부합되면 더 좋겠죠. 또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세력 패턴류는 본래 일반인들 물을 안 먹여요. 어떤 특정 세력이 와서 물 먹이는 것이지 진정한 세력주는 일반인도 사고 기관 사고 개인 사고 삼일체가 되게 되면 절대 물을 안 먹여요. 매수기에 충분히 주고 또 고점에서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매도기에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절대 일반인들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를 알고 매매를 하면 항상 어떤 위치에서 매도기가 나오는 거 다 포착할 수가 있고요. 매수기도 다 포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캠트러스를 좀 보겠습니다. 캠트러스를 잘 보시게 되면 역시 우상향 쓰리바닥입니다. 본래 A바닥은 반등선이고 쌍바닥은 반등다운 반등이고 쓰리바닥은 항상 상승다운 상승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쓰리바닥을 시원했네요. 자, 주봉 상태를 잘 보세요. 현재 우상향 잘 주어지고 있네요. 이런 점에서 일단 상승세를 예상하는데 단기를 보는 게 아니고 패턴 자체를 신고가를 봐요. 신고가. 신고가는 따라잡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월봉 상태를 잘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번 달에 추세가 지난달에 전환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 달에 전환 안착하는데 항상 추세가 전환되면 골든이라고 그래요. 골든 반락 이번 달에 반락이 나올 때 매수라는 것이고 이미 시가야 반락 현상을 보이면서 이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가를 내려올 것이냐? 안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럴 적에 이제 올라갈 때 13,000원 가격 파동이 있습니다. 13,000원까지가 마지막 매수권이 되는 것이고 13,000원 이하로 내려올 적에 더 내려오면 추가 매수는 11,000원이고 근데 11,000원 안 내려오고 13,000원 그냥 갈 수 있으니까 13,000원대에서 몇 프로 할 것이냐 자기 능력에 맞춰주는 것이고 또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돼요?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패턴이 이루어질 것 좋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또 예언이 계속해서 높은 적중률을 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어떤 예언일까요? 요거는 이제 오늘 모니터가 12개가 있거든요. 거기 딱 찍혔을 때는 예언을 하는데 딱 찍힌 건 아니지만 기업에 대한 가치가 좋아서 투자 관점은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요. HK노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HK노현 공모가 59,000원 대비 저평가 상장 이래로 신저가를 내려가면서 한 번도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특징적인 점이 신저가 내려가면 한 번은 제자리 한번 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뜰 텐데 조만간 좀 강세가 나올 것 같고요. 4차 소각을 통한 조정 환원 정책 항상 조정 환원 정책이 나왔다 이슈가 나왔다 주가는 당연히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올라는 가는데 이제 밀렸다 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은 있겠지만 결국은 갈 만한 종목이라는 걸 일단 아시면 좋을 것 같고 K킵이라는 신약이 중국의 의료보험에 등장하기 때문에 본격적 실적이 상당히 늘 겁니다. 주가는 안 갈 수가 없다는 점, 실적이 바탕이 깔리니까요. 그리고 이 KQ라는 것이 2030년도까지 누적 매출 2조 규모의 글로벌 블록버스터의 육성계 갖고 있는 상태로 이 신약 개발이 됨에 따라서 처음에 공모가 됐을 때 경쟁률이 1871대 1 굉장히 인기 있었던 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굉장히 바닥권에서 널린 가격대에 주로 담으면 될 것 같고요. K킵 중남미 시장 2위, 멕시코 품목 허가 획득, 싱가포르 진출, 글로벌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이 한 번을 못 갔어요. 언젠가 한 번은 가게 돼 있어요. 언제 갈까? 단기 바닥 들어가면 꼭 올라가요. 단기 바닥 들어가면 올라가요. 그래서 단기 바닥 들어갔어요. 이제 골든아웃 직전인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달. 지금 이번 달은 상승 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충 사도 돈을 버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 매수 그리고 주봉 차트 예상 5주선 회복. 그래서 상승을 일단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본 기준 이제 22선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에 대한 손절가를 지키고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보물 상자를 열면 예. 그 힘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어떤 보물이 숨겨 있을까요? 오늘은요. 네. 뭐 어디에 엮여도 한 번씩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는 종목인데요.
원래 제가 건설 업종을 잘 안 봐요. 근데 이 성신양해가 좀 요즘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가 시멘트 업체죠. 근데 요즘에 이 건설 업체가 시멘트 대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단양 쪽에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리튬 채굴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이 동양 쪽에 최근 들어 적대적 M&A 우려감이 좀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갈 것 같아요. 어떤 게 걸려도. 그런데 동양이 지분을 한 6% 이상 확대를 했고요. 최대 주주 측의 우호 지분까지 합하면 35%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M&A는 좀 뭔가 핑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시멘트 대란과 함께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리튬 광산 쪽에 앞으로 채굴 기대감이라든지 이 두 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최대 주주가 지금 주포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회사부터 해서 좀 처가 회사부터 해가지고 최대 주주 회장님까지 지분을 최근 들어 10만 주 늘렸거든요. 거의 한 약 10억 가까이 되는 지분을 또 늘렸어요. 왜 회장님이 지분을 늘렸을까요? 왜 이 시점에서? 왜 시멘트 대란이 일어나고 리튬 광산을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왜 회장님이 10만 주를 지분을 늘린 거예요? 대표이사까지 지분을 늘렸거든요. 2명이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720선 돌파하기 전에 최근 들어 늘렸어요. 3월 말까지 지금 8,000원대 후반대에서 지분을 늘려놨거든요. 한 10억 가까이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파라볼릭이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제 2020년도 때처럼 밑에서 돌아가는 위치거든요. 위에서 꺾이는 위치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 건설 업종, 시멘트 업종은 또 금리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또 수혜 업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신양해도 앞으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기업, 회장님이 매집한 8,000원대 후반, 다시 한번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가 올 것 같은데요. 왠지 이제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 터지고 이번 달부터 장기 평선, 20개월 평선 뚫고 위로 가기 때문에 역시 이번 달부터 시작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FSD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교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다음 주 초중반부터 집중을 잘하면 호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FSD도 글로벌 지금 EUV 장비 부품, 핵심 장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